안녕하세요. 펜션 사장 둥입니다. 지금 서울서 가평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역시 출근길이 많이 막힙니다. 시속 15km, 20km, 30km는 절대 못 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틀게 되네요. 안전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막히는 거리. 시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튼 제 얼굴을 계속 보시기 힘드시니까 영상은 자꾸 바꿔가면서 교차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구독자님들께 엄청 감사드립니다. 제가 12월 6일날 첫 영상을 유튜브 통해서 오픈하고 8편을 쭉 올렸어요. 지금 27일이니까 20하루, 약 3주 됐네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104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이 인생 최대의 빌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펜션 하면서도 제일 큰 적이 매너리즘이고,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도 제일 큰 적이 매너리즘이고,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 제가 여기서 노래하면 굉장히 실례일 텐데 일단 노래 한 곡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옛날 노래인데요. 015B라고 혹시 아세요? 015B? 015B 노래입니다. 015 영어로 B. 그분들 노래인데 저녁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가진 실수는 이젠 없을 거야. 이런 노래입니다. 불안해. 듣기 힘드셨죠? 가사 보면 딱 그 연애하면서도 찾아오는 매너리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그 느낌, 그 설레임을 갖는다면 우리가 갖는 실수는 없을 거라잖아요. 설레임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죠. 저녁이 되면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습니다. 가끔씩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지만 그것도 예전에 가졌던 그 두근거림은 아니다. 이런 가사니까 야, 맞네. 언젠가 우리가 그런 설레임은 다 없어지고 맨날 하던 일과대로 그렇게 시계 불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쳇바퀴 돌듯 살고 있구나. 그때가 제일 위기입니다. 그죠? 연애도 이렇게 매너리즘이 찾아올 수 있다. 펜션에만 찾아오는 문제는 아니죠. 극복하는 방법,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합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목표를 갖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매너리즘이 제일 먼저 앗아가는 것은 목표다. 목표를 가지려면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좀 하셔라. 개인적인 목표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2023년, 22년에 목표 쭉 적어놨다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23년에 또 해야죠. 책 읽는 거일 수도 있고, 운동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블로그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원래는 1월에 오픈하려고 그랬어요, 제 채널을. 목표는 1년에 100편 유튜버로 올리기, 뭐 이런 거. 굉장히 개인적인 목표잖아요. 이런 거를 꼭 가지시는 게 좋아요. 책
매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50권이거든요. 열심히 읽는다고 시간 날 때마다 읽는데 20권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책 읽기, 운동하기, 글쓰기 이런 거를 게으르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관리하고 공부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매너리즘 탈피하는 첫 번째는 목표,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가 기반이 된 목표를 정해야 달성 가능할 수 있는 목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얘기들이 엄청 딱딱해요. 그죠? 일반 회사 같습니다. 목표 정하고, 그 목표는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록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얘기는 대부분 펜션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펜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소소한데 확실한 행복이죠. 요즘은 또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이 되게 짧습니다. 그죠? 소비는. 그리고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소확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펜션에서 매너리즘이 딱 올 때는 성수기 시즌은 아닙니다. 대부분 7월 8월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어느 정도 하는 펜션은 7, 8월에는 예약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손님 때문에 손님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해나가지? 정신없죠. 그러다가 이제 날씨 쌀쌀해지면 손님들이 뜸해지죠. 그러면 손님 없으니까 좀 편하다가 아니라 그때는 또 매상 걱정을 합니다. 장사가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거기다 더 추워지면 이제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고정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난방비예요. 펜션에서 몇백만 원씩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난방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타가 오죠. 손님은 안 오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매너리즘은 그때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잡생각 날 때 이럴 때 찾아옵니다. 뭔가 바쁘게 뭘 해야 됩니다. 제일 확실한 건 소확행. 내가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만족감이 올라오는 그런 일을 찾아 하면 돼요.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초등학교 때 개미와 배짱이 배웠죠.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먹이를 모으고 준비를 하고 배짱이는 놀고 있죠.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래서 개미한테 찾아가죠. 개미는 준비를 많이 해놔서 풍족하게 살죠. 뭐 요즘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 불렀더니 개미들 100명 벌 거를 혼자 다 벌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튼 비수기에 열심히 해놔야 잘 버틸 수 있고 성수기에도 잘 해나갈 수 있다. 기본적인 뭐 얘기고요. 비단 펜션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하고도 관계된 문제예요.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즐거운 펜션 생활, 행복한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잘해야 됩니다. 자, 개미 얘기하니까 괜히 또 웃기네.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 뭐합니까? 그죠? 이웃이 힘들다고 찾아왔는데 내치는 그 매몰참. 참, 이게, 동화 보면 그런 게 웃겨요. 그걸 또 내칠까요? 춥게. 그냥, 그래, 너는 음악해. 우리 들으면서 즐겁게 같이 보내자. 여름에도 우리 일하려면 음악이 필요하니까 음악해. 뭐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논다고 표현한 거를 음악하는 걸로 했으니 약간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동화 얘기 할 게 많거든요.
아, 또 딴 데로 새. 예, 동화 얘기는 또 나중에 몰아서 몰아서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동화들이 많습니다. 예. 자, 나무꾼 A하고 나무꾼 B가 있어요. 나무꾼 A도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열심히 나무를 뱁니다.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 50분 나무 베기를 하고 10분 휴식하고 요거 사이클을 잘 지키면서 나무를 8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맨날 한 수레를 가지고 와요. B도 8시부터 5시까지 나무를 뱁니다. 근데 이 친구는 2수레를 갖고 와. 2수레. 아, 왜 그럴까요? B는 50분 베고 10분 쉬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없이 매일 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키포인트는 쉬는 시간에 있거든요. A는 나무꾼들 밑에서 편하게 그냥 길에서 쉬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력을 충전해야 다시 나무를 벨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B는 똑같이 그렇게 쉬면서 뭘 해? 도끼를 갈고 있네. 습관처럼 매일 쉬면서 그냥 이렇게 도끼를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날이 A하고 B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차이는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한 B, B가 수확량이 2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즌보다는 비시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반 스포츠 선수들이 다 그렇죠. 비시즌에 어떻게 몸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시즌의 활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시즌의 활약을 잘해야 또 몸값이 올라가고, 몸값이 올라가야 비시즌에 더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시즌에 잘해야 되는데, 나무꾼에 비해서 펜션은 비시즌 기간이 되게 길어요. 나무꾼은 50분 나무 베고 10분 쉰 반면에 펜션은 반대일 것 같지 않습니까? 10분 일하고 50분 쉬는 격이죠. 성수기가 세게 한번 몰려있고, 그 다음에 비수기니까 그때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해법은 거기 있습니다. 비시즌에 얼마나 바쁘게 몸을 굴리느냐, 그리고 재밌게 보내느냐, 그게 핵심이고요. 대부분 펜션 사장님들은 그 부분을 보고 펜션 사업을 결정하셨을 거예요. 아, 예쁜 잔디마당에서 아내랑 그 벤치, 그림 같은 벤치에서 아메리카노 탁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 좋겠네. 야, 그게 소확행입니다. 그거 하시려면 손님들 7, 8월 바쁘고 끝날 때 9월에 잔디 마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잔디 마당에 벤치에 그것만 있으니까 약간 뭔가 아쉽죠? 옆에 등도, 예쁜 가로등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포토존으로 거듭납니다. 그런 거 돈 많으면 다 불러다 시키겠죠. 근데 그냥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기성품보다 만드는 게 훨씬 더 감성적입니다.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기성품 사오면 웬만하지 않으면, 요즘 뭐 인터넷이 흔하니까 그런 광경들 다, 풍광들 다 보여서 예쁜 사진들 찾아서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마 성인 남성이면 뭐 벤치 같은 거는 유튜브 봐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 너무 낭만적이죠. 직접 만든 벤치에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담소 나누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시즌에 할 일들은 그런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수리. 성수기 내내 펜션 수리 못했죠. 수리해야 됩니다. 요건 또 재미없을 수 있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불러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안내 사인물 같은 거, 뭐 이쪽 저쪽 간판 이런 거. 그다음에 야, 나는 그림에 좀 소질 있는데 벽 하나도 좀 그려서 밋밋한 벽을 포토존으로 좀 만들고 싶어.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글씨를 잘 쓰시면 과감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게 기성품 사는 것보다 진짜 훨씬 멋집니다. 예. 좀 솜씨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하나. 예. 그래서 비시즌 때 할 일들을 쭉 적어보세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장사는 해야 되니까 펜션 관련된 부분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등 갈아야지. 아니면 안내 사인물 만들어야지. 이쪽 저쪽에 포토존 한번 만들어야지. 노는 공간에 그냥 놀리지 마시고, 놀리는 공간을 전부 다 포토존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포토존 제가 영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비포 애프터. 포토존 우리는 한 10군데 만들 거야. 빈 공간을 포토존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포토존 만들려면 그냥 뭐 뚝딱뚝딱 만드는 경우는 없고요. 요렇게 잡지 같은 거 좀 보고, 야, 요렇게 하면 멋지겠다, 요렇게 하면 멋지겠다.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세우고 하나하나 그 공간을 고쳐나가는 거죠. 일단은 대부분 지저분한 공간들이 많아요. 지저분한 공간들이면 첫 번째 청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디자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실행해야 되고, 네 번째는 깨끗하게 색칠하고 뭐하고, 그게 다 실행에 관계된 거죠. 꼭 알려야 되죠. 사람들 앉아서 사진 찍게. 나중에 손님들 오셔가지고 막 그쪽에서 앉아갖고 사진 찍으면 되게 뿌듯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비용 조금 들더라도 재료 다 사서 웬만하면 혼자. 되게 많습니다. 만들어야 될 거.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그 막 기획할 때도 신나고요. 만들 때는 보람되고요. 하고 나서는 행복해요. 거기다가 손님들이 막 사진 찍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엄청 뿌듯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뭐 그런 건 다 했어. 그러시면 교육이라도 좀 받아보시면 좋아요. 교육. 시골에는 무료 교육 아니면 비용 되게 조금 내고 하는 1년짜리 교육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특별하게 교육을 이쪽에서 받진 않았는데, 시 동호회에 한번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뭐 1년은 못했습니다. 성수기 때 바빠가지고 안 가게 되니까 또 쭉 안 가게 되는데요. 시를 난생 처음, 그 시인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두 편씩 시를 쓰고 서로 뭐 얘기하고, 선생님이 또 어떤 문학에 대한 강의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시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야,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아내랑 같이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럴 정도로 되게 좋았고요. 하시는 분들의 그 제일 아마 활성화된 모임이 사진 찍는 모임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DSLR 같은 거 딱 들고, 큰 장비 들고. 근데 처음에는 뭐 똑딱이도 괜찮고 핸드폰도 괜찮고, 그 핸드폰 들고, 뭐 가평이면 명소가 꽤 있죠. 명소를 가는 겁니다. 평일에. 남이섬, 뭐 자라섬, 아침고요 수목원, 기타 수변, 뭐 이런 데 가서 예쁜 사진들 찍으시는 거예요. 찍기만 하지 않죠. 찍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까지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런 교육들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또 강좌 중에 요새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펜션 홍보하려면 뭐 홍보 수단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튼 SNS 소셜 네트워크 강좌가 돼야 유리합니다. 뭐 블로그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배워보는 거예요. 비시즌에 배워보고, 또 그걸 직접 응용해서 실행해보고,
재밌습니다. 예. 그것도 싫으면 운동. 예. 저 매일 겨울이하고 산책하지 않습니까? 산책이라기보다는 산책이죠. 예. 2시간 정도 아주 작은 산행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겨울이랑 대금산 인도가 아니라 아예 대금산이 굉장히 높아요. 734m? 예. 그거 뭐 북한산 정도 높이잖아요. 예. 대금산을 얘랑 올라간 적도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겨울이도 힘들어요. 예, 산에 막 올라가면 높은 코스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매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는 걸 수도 있고요. 비수기 내내 그런 걸 하면 재밌어요. 사실 뭐 딴짓할 틈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비수기에는 정말 행복한 일,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뭐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장점 있죠. 장기간 비울 수도 있어요. 뭐 도심에서 회사 다니는 분들 사실 7, 8월 여름 휴가 말고는 딴 데 휴가 가기 힘들잖아요. 다른 계절에. 그래서 항상 비싼 계절에 이분들 놀러 가시는데, 펜션의 장점 뭐다? 10분 일하고 50분 쉴 수 있는, 50분 쉴 때 열심히 잘 쉬어야 10분일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 여행 가세요. 장기 여행 추천합니다. 뭐 한 15박짜리 이런 거, 그래야 뭐 어디 제대로 좀 보고 올 수 있죠. 뭐 한 3박 4일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올 수 있습니까? 여행도 그냥 막 저기 여행사에서 하는 그런 패키지 여행 말고요, 좀 계획하고 꾸며서 장기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죠. 언제? 펜션의 비수기는 3월. 3월에 밤에 다른 펜션 사장님들 만나서 술판 벌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 펜션 미진했던 부분 수리. 두 번째, 그 수리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전문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여튼 뭐 사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토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뭐 그네를 만드셔도 좋고, 그죠? 의자를 만들어서, 뭐 벤치를 만드셔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 손때 묻게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으시면 훨씬 더 재밌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교육 받으세요. 동아리, 시골에서 하는 무료 동아리 아니면 소액 동아리 뭐 이런 거 해서 여러 가지 교육, 사진 찍는 거, 시 쓰는 거, 글 쓰는 거, 뭐 인터넷 뭐 서핑 교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있고, 인스타를 개설해서 해보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도 해보시고,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교육 받아보는 겁니다. 그런 게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4번 여행 가세요. 가장 큰 회의가 있어요. 연간 회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연관회의죠. 그래서 올해 매출이 어땠고, 올해 이슈들은 뭐가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에 중점을 찍고, 매출이나 예약률 목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각자 뭐 그런 얘기들 다 끝나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목표를 세우라. 제가 전편에 얘기했던 목표를 세우는 날, 재밌을 것 같아요.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